네, 네이버에서 2월 28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요. 이제 UGC 문서 노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개선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2월 28일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은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UGC 문서 노출 시스템이 고도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서를 평가하는 방식을 업데이트할 예정인 거죠. 특히 자동 생성된 저품질 컨텐츠나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광고성 도배글과 같이 검색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서를 더욱 정교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AI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용자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유사 문서 판독 시스템이 개편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검색 결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더욱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판독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원본 문서, 유사 문서를 더욱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시작이 됐죠. 생성형 AI 컨텐츠를 네이버가 강하게 규제하면서 이제 AI를 쓰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하면서도 네이버 검색에서 살아남는 방법, 즉, 신뢰도 높은 블로그 컨텐츠를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네이버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트래픽을 유지하면서 수익화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발표한 검색 알고리즘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이제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유사 문서 판독 시스템 등이 더 정교하게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죠.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를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창작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더 우선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블로그 글을 그대로 올리면 검색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AI를 초안 작성 도구로 활용하고 직접 가공해야 됩니다. AI가 글을 써주긴 하지만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저품질 컨텐츠로 분류되겠죠. AI가 생성한 글을 바탕으로 경험, 인사이트, 감성적인 이야기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다듬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사례와 경험을 녹여야 됩니다. 네이버는 경험 기반 콘텐츠를 높게 평가합니다. AI는 일반적인 정보는 잘 주지만 실제 내 경험을 만들어내기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방법 3가지라고 하면 흔한 정보가 되겠지만 제가 블로그 최적화해서 방문자를 하루 5천 명 만든 과정이라고 하면 차별화가 되겠죠. 경험이 들어간 글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활용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글을 선호합니다. 국토부, 통계청,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공식 자료를 포함하면 검색에서 더 유리해집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하는 글보단 근거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멀티미디어, 즉 영상과 사진을 활용해야 됩니다. AI로 생성한 글은 텍스트 위주로 작성되는데 차별화하려면 직접 촬영한 이미지, 스크린샷, 영상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단순 텍스트보다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글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색 친화적인 제목과 키워드를 구성해야 됩니다. AI가 생성한 글의 문제점 중 하나가 키워드를 인위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녹이고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방문자 폭발, 3개월 만에 10배 증가한 비결처럼 자극적인 요소, 숫자, 실전 경험 추가 방식으로 제목을 만들면 검색에서도 유리하고 클릭률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최적화 블로그 운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AI로 초안을 작성한 후 직접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AI가 써준 초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목 수정, 경험 추가,
공식력 있는 정보 삽입, 멀티미디어를 추가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SEO 검색 최적화 전략을 활용해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신뢰도 높은 출처, 유사 문서와 다른 차별화된 내용, 적절한 키워드 배치, 그리고 제목 구성이죠. 여기에 댓글, 공감, 체류 시간 같은 사용자 피드백이 반영됩니다. 세 번째, 블로그를 다른 채널과 연결시키는 OSMU 마케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쇼츠로 재활용하면 같은 컨텐츠라도 형식을 달리해서 노출 기회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OSMU 마케팅 강의를 1년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제 사업에도 OSMU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의 전체적인 기능이 없었다면 OSMU 마케팅은 노가다로 끝나겠지만 이제는 블로그에 글 올린 걸로 무한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글을 뉴스레터로 전환하면 메일링 리스트 확보까지 가능하고 이걸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면 유튜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AI 시대가 있다고 해서 AI가 블로그를 망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대로 최적화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활용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접하셨으니 AI 활용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이버의 변화에 불만보다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셔서 네이버가 밀어주는 채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블로그 누적 방문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동안 수없이 변화한 게 네이버입니다. 노출이 잘 안 돼도 네이버의 방향에 맞으면 네이버 홈이나 네이버 큐 등 여러 방면에서 네이버가 밀어줍니다. 이런 버프를 몇 번 받으시면 이제 블로그를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돈 되는 시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제 블로그도 운영하지만 여러 자영업자 분들의 블로그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